트럼프 패닉 삼성의 조용한 결별. 프롤로그 발표장의 침묵. 2024년 가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대강당.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소리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연례 인사 채용 계획 발표회. 매년 있는 행사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스크린에 슬라이드가 하나씩 넘어갔다. 2025-2027 글로벌 채용 계획. 한국 32,000명, 유럽 8,000명, 인도 12,000명, 베트남 7,000명. 그리고 끝이었다. 앞줄에 앉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손을 들었다. 실례지만 미국 채용 계획은 언제 발표됩니까? 삼성 인사 담당 임원의 대답은 간결했다. 오늘 발표가 전부입니다. 그 순간 발표장이 얼어붙었다. 텍사스에만 55조 원을 쏟아부은 기업이 그곳에서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겠다는 선언. 이건 실수가 아니었다. 메시지였다. 일장 보조금이라는 이름의 족쇄.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자. 2024년 봄 미국 상무부는 화려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야심작 CHIPS 액트 보조금 지급 대상이 발표되는 날이었다. 삼성전자는 64억 달러, 약 8조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의 부활, 첨단 제조업의 리쇼어링. 언론은 환호했다. 하지만 삼성 경영진이 받아든 계약서는 두께만 300페이지가 넘었다. 조건들이 빼곡했다. 조항 17조 중국 관련 사업 제한. 향후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 증설 금지. 기존 시설도 5% 이상 확장 불가. 조항 23조 정보 공개 의무. 분기별 생산량, 수율, 재고, 고객사 정보를 미국 상무부에 보고. 조항 31조 사전 승인 조항.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M&A, 기술 제휴 시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 필요. 삼성 법무팀은 며칠 밤을 새워 검토했다. 결론은 명확했다. 이건 지원금이 아닙니다. 통제권 이양 계약입니다. 더 큰 문제가 뒤따라왔다. 비자 정책 변화였다. 미국 이민국은 H-1B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했다. 한국 본사에서 파견하려던 핵심 엔지니어 200명 중 절반이 거부당했다. 승인된 인력도 비자 처리에 평균 8개월이 걸렸다. 한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다. 가족과 떨어져 텍사스로 가려는데 비자는 나오지 않고 나와도 언제 취소될지 모른다는데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이장 텍사스의 약속과 배신. 텍사스주 테일러시. 인구 2만 명의 작은 도시가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로 들썩였던 건 2021년이었다. 시 정부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20년간 재산세 92% 감면, 도로 신설, 전력망 확충, 상하수도 인프라 업그레이드, 총 투자액만 5억 달러. 테일러 시장 브렌다 베이커는 시의회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삼성이 오면 일자리 5,000개가 생깁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 졸업 후 텍사스를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도시의 미래가 바뀝니다. 공장 건설은 순조로웠다. 2022년부터 부지 조성이 시작되었고 2023년에는 클린룸 설비 설치가 진행되었다. 지역 신문은 매주 공사 진행 상황을 일면에 실었다. 하지만 2024년 여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삼성 측은 인력 수급 일정 재검토라는 모호한 공문을 보내기 시작했다. 현지 채용 박람회는 2차례나 연기되었다. 테일러시 상공회의소에 등록했던 협력업체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부동산 시장이었다. 삼성 직원들을 위해 지어진 아파트 단지 3곳. 입주율은 20%를 넘지 못했다. 학군 좋은 동네의 집값은 2년 새 40% 폭등했다가 6개월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지역 식당 주인 마이클 로드리게스는 한숨을 쉬었다. 한국 음식점을 오픈하려고 50만 달러 대출받았어요. 삼성 직원들이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와요. 이제 파산 직전입니다. 삼장 평택의 역습. 같은 시기 한국 평택에서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피사 라인. 2024년 하반기부터 증설 공사가 본격화되었다. 투자 규모만 25조 원. 3나노 공정 양산 라인이 추가로 4개 들어섰다. 더 주목할 건 방식의 변화였다. 평택 라인은 자동화 비율이 85%를 넘었다. 웨이퍼 이송부터 검사까지 사람 손이 닿는 공정이 극도로 줄어들었다. AI가 실시간으로 수율을 분석하고 설비 이상 징후를 예측했다. 한 엔지니어는 이렇게 설명했다. 예전엔 숙련 엔지니어가 노하우로 해결하던 걸 이젠 시스템이 처리합니다. 사람이 적게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외부 변수에 덜 흔들린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 비자가 막혀도 정치 상황이 바뀌어도 누군가 압박을 가해도 핵심 생산 라인은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공급망도 재편되었다. 평택을 중심으로 반경 100km 안에 핵심 소재 부품 업체들이 집적되었다. 불산, 포토레지스트, 실리콘 웨이퍼. 하루 안에 조달 가능한 거리. 삼성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움직였다. 언론 플레이 없이, 정치적 성명 없이 그저 중심축을 옮겼다. 사장 워싱턴의 당혹감. 2024년 11월 삼성 채용 발표 직후 미국 상무부 장관 지나 라이몬도는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다. 참석자는 백악관 경제안보팀,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그리고 인텔과 TSMC 임원들.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참석자 증언을 종합하면 분위기는 냉랭했다. 삼성이 CHIPS 액트 자금을 받아놓고 이러는 건 신의에 어긋난다. 계약 위반은 아닙니다. 채용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으니까요. 그럼 이건 뭡니까? 공장만 지어놓고 사람은 안 뽑는다? 지역 경제는 누가 책임집니까? 국무부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삼성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TSMC도 애리조나 공장에서 비슷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만 엔지니어들이 미국 발령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건 한 기업의 반발이 아니라 구조적 균열이었다. 텍사스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는 더 직설적이었다. 우리가 돈으로 기업을 끌어왔지만 통제로 밀어냈습니다. 보조금 64억 달러 주고 일자리는 0개 만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오장 유럽의 속삭임. 삼성이 미국과 거리를 두는 사이 유럽은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다. 2024년 10월 독일 작센주 드레스덴. 삼성전자 유럽 총괄 부사장은 독일 경제부 장관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독일의 제안은 심플했다. 통제 조건 없습니다. 장기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기술은 당신들 것이고 우린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보조금 규모는 미국보다 작았다. 하지만 조건이 없었다. 중국 사업 제한도 정보 공개 의무도 사전 승인 조항도 없었다. 대신 유럽은 다른 걸 내밀었다.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당신들의 차세대 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5년 장기 계약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아니라 생태계를 제안한 것이다. 네덜란드도 움직였다. ASML과 삼성의 합작 연구소 설립을 지원했다. EUV 차세대 기술 공동 개발. 양측이 윈윈하는 구조.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었다. 예전엔 큰 시장이 갑이었다. 하지만 첨단 기술이 희소자원이 된 순간 기술 보유자가 테이블의 중심에 앉게 되었다.
6장 실리콘밸리의 배신.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은 미국 내부에서 터졌다. 2024년 12월 애플 팀 쿡 CEO는 투자자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공급망 다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단일 국가, 단일 파트너에 의존하는 리스크를 줄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업계는 다르게 읽었다. 미국 정부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도 리스크다. 엔비디아는 더 노골적이었다. 젠슨 황 CEO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기술력 있고 가장 예측 가능한 파트너와 일합니다. 그게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가 다음 주 방문한 곳은 서울이었다. 미국 정부는 통제를 말했지만 미국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움직였다. 정책과 현실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7장 영명의 의미. 다시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왜 삼성은 0명이라는 숫자를 선택했을까? 한 명이라도 채용했다면 그건 축소로 읽혔을 것이다. 하지만 0명은 다르다. 이건 부재의 선언이다. 한 전직 삼성 임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싸우면 집니다. 미국은 너무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곳에 중심을 두는 겁니다. 미국 공장은 남겨두되 핵심은 빼는 거죠. 텍사스 공장은 계속 가동된다. 하지만 거기서 만드는 건 범용칩이다. 최첨단 공정은 평택에서만 돌아간다. 차세대 기술 개발도 한국에서 이루어진다. 미국은 공장을 얻었지만 심장은 얻지 못했다. 8장 연쇄 반응. 삼성의 결정은 도미노를 쓰러뜨렸다. SK 하이닉스는 미국 투자 계획을 재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유럽 배터리 공장 증설을 발표하면서 미국 계획은 시장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국만이 아니었다. 대만 TSMC는 애리조나 3공장 착공을 2027년으로 연기했다. 일본 소니는 미국 센서 공장 대신 일본 내 증설을 택했다. 패턴이 보였다. 아시아 기술 기업들이 조용히 그러나 명확히 방향을 틀고 있었다. 미국 싱크탱크 CSIS는 보고서에서 경고했다. 우리는 제조업 회귀를 원했지만 기업들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았다. 결과는 공장은 오되 혁신은 오지 않는 것이다. 에필로그 조용한 역전. 2025년 1월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한 패널 토론에서 질문이 나왔다. 삼성의 미국 0명 채용, 이건 보복입니까? 삼성 부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보복은 감정입니다. 우리가 한 건 선택입니다.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 가장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곳, 가장 예측 가능한 곳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함의는 깊었다. 세계는 변하고 있었다. 돈이 기술을 지배하던 시대에서 기술이 돈을 선택하는 시대로. 텍사스 테일러시 외곽 완공된 삼성 공장 건물은 여전히 서 있다. 밤이 되면 최소한의 조명만 켜진다. 클린룸은 돌아가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다. 그곳은 한때 미래가 될 뻔했던 장소다. 이제는 선택받지 못한 곳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9,000km 떨어진 평택에서는 오늘도 2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출근한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반도체가 그곳에서 태어난다. 미국을 때린 게 아니다. 미국 없이도 굴러가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기술의 시대에는 기술을 가진 자가 규칙을 만든다.